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이라는 그 국민동의 청원 이와 관련해서 7월 19일, 그 다음에 7월 26일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하고요. 7월 19일에는 뭐 그 최상병 관련, 그 다음에 26일에는 탄핵 관련. 그래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증인 출석 요구 이건 뭐 이런 거를 그 민주당 단독으로 의견을 했습니다. 26일 나오는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하고 그 김건희 여사 모친 윤석열 대통령 장모죠, 최은순 씨도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핵심 당사자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뭐 이런 사람도 다 증인으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자, 이제 19일에는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거고, 26일에는 여기에 이제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임성근 그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대통령 청문회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죠.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그 야당에서는 이걸 이제 합법적이다 그러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게 불법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엔 대단히 법률적 논쟁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불법적 청문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응할 이유도 없다. 불법적인 청문회인데 왜 응하느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한 증인은 불출석하면 국회 뭐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지금은 여야가 이제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냥 제가 법조계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판정을 해보면 우선 이런 겁니다. 이 청원에서 나온 대통령 탄핵 사유, 우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제를 국민청원이라는 국회의 청원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냐, 이 논쟁도 있습니다. 왜?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표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이게 청원으로 과연 할 수 있는 문제냐.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탄핵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146만 명까지 갔었다. 150만 명에 육박했다 그랬죠. 지금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았고, 그때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답변이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고유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 탄핵은 청원 대상이 아니다. 예.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적 논쟁입니다. 그 문재인 청와대 때 그 답변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청원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청원 대상 아닌데 청원 대상에 따른 청문회? 그것도 당연히 우리는 응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번에 이 청원의 탄핵 사유라는 것이 5가지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 명품, 뇌물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뭐 다 일방적인 주장이죠.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방조, 뭐 이런 5가지인데 청원법에 보면 청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그건 수사를 보거나 재판을 보고 나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수사나 재판에 진행 중인 사항이 바로 최상병 수사 외압,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의혹, 이거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러면 청원법 자체를 위반한 건 아니냐. 원래부터 이건 청원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청원이다. 다른 탄핵 청원 사유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뭐 조선일보가 크게 썼던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런 게 이제 탄핵 사유입니다.
무슨 법을 위반한 거죠? 대북 확성기 제기한 게 무슨 법을 위반했죠?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그것도 아주 중대한 위반, 이런 거거든. 이런 거는 국가 정책입니다. 국방부에서 확성기를 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가 정책. 이런 걸 청원의 탄핵 사유로 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건데, 청원법에는 관계자들의 진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아니, 청문회가 곧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청문회의 증인은 응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러나, 청원법에 따른 관계자 진술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증인이 아니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것도 또 법률적 논쟁이 되고, 민주당은 당연히, 중요한 안건 심사에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청문회법 규정이 있으니까, 이건 중요한 안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원천적으로 청원 대상이 아닌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라는 거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법,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 청원법,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나온 지금 밀어붙이기, 일종의 신종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법을 하나하나씩 따져서 요게 불법이고 저게 불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집권당이. 집권당이 이제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참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들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증인 불출석하면 고발하고 이래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겠죠? 검찰에 맡기지는 않을 거고, 경찰에 맡기겠죠? 그럼 경찰에 맡기면 경찰에서 그냥 수사 중 이러고서 대략 끝나는 이런 단계를 밟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인 민주당의 정치 공세성 지금 대통령 탄핵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의 법에 위반된다. 이런 지금 집권당의 지적을 받게 되는 거고, 법조계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유권 해석은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법원에 넘겨서 법원에서 결국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일종의 금기시되어 있는 단어,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나중에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봐서는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법 행위가. 근데 안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부터 자꾸 밑자락을 깔기 시작해서, 그래서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해? 라는 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탄핵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론전을 하는 이런 신종 정치기법이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마 이거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 주도, 또 일방적인 압박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증인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나 아마 안 나갈 겁니다. 불법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발하려면 해라. 이렇게 되고, 그럼 고발하면 이제 수사 또 한참 진행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마 진행조차 잘 안 될 거요. 원래부터 불법 사항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청문회는 반쪽도 아니고 한 4분의 1쪽. 왜냐면 증인도 대부분 안 나올 테니까. 4분의 1쪽 정도에 그치고 결국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일종의 푸닥거리, 아마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